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시험을 본 거를 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또 시험을 두 번 보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냥 공부 한 번 더 했다 생각하시고, 저도 뭐 이번에 크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먼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실기시험, 제 시험만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냈죠, 제가. 값만 일부 바꿔가지고 냈기 때문에, 제 시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파이썬이 개발자가 가장 선호하게 된, 프로그램 언어가 된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 그런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열린 문제입니다. 정답이 따로 없는 열린 문제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한번 적어보는 거니까, 열린 문제라고 한다면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우선 파이썬이 가장 선호한다는 거는 뭐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C 언어 기반의 틀을 유지하면서 매우 쉽고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쉽고 편리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좀 무리한 것 같고, 예를 들면 변수 선언 같은 경우는 따로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아도 그냥 다이나믹하게 동적 선언이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예를 들면 뭐 A는 10 이래버리면, 그쵸, 그냥 그대로 뭡니까? A라는 변수가 10 자체가 정수형이라면 네, 그냥 정수형으로 바뀌는 거고, 뭐 B는 예를 들면 뭐 6.5 그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수형으로 바뀐다든가 뭐 그런 게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자료형 같은 경우도 뭐 str이라는 어떤 변수를 고경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배열 변수 같은 경우도 쉽게 되는 그러한 변수 선언이 우선 제일 쉬워졌고, 또 하나는 뭐죠? 문장의 끝에 C 언어에서는 네, 항상 뭡니까? 세미콜론이 붙었죠. 이게 사라졌죠. 이것도 상당히 저는 뭐 눈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블록 구조화 이런 거 할 때 중괄호 시작과 중괄호 끝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고, 그것이 뭘로 바뀌었죠? 네, 들여쓰기로 바뀌어줌으로써 들여쓰기 자체를 좀 익숙하게만 되면은 들여쓰기로 대체됐다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기 좋게 만드는, 쉽게 보기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보기가 쉬워졌어요. 보기가 쉬워졌다. 보기가 쉬워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거는 단순히 이제 틀의 문제이고, 이후에도 함수 선언도 굉장히 간편해졌고, 함수의 자료를 보내는 인자를 보내는 형태도, 또 리턴 값을 받는 반환 값을 갖는 형태도 매우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자를 보낼 때 일일이 자료형을 지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다 지정이 된다든가, 반환값도 옛날에 싱글 밸류만 자료를 받았는데 배열로도 받는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개의 변수들을 또 리턴할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간편화가 된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include, C언에서의 include의 기능처럼 여기서 이제 import의 기능이라는 걸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패키지들이나 모듈들을 갖다 쓸 수 있는, 모듈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갖다 쓸 수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오픈된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그냥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후반부에는 다양한 응용 예제를 가지고 CNS에서는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래픽 처리라든가, 네, 그렇죠, GUI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게임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도를 높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활용성도 높고 프로그램이 보기 쉬워지고 단순해졌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크게 프로그래머들한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는 뭐 일단은 이제 많은 사용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걸로 통해서 그래도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유지했던 객체 지향이라든가 그쵸, 또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형태에서 대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한다든가 이런 실세계를 반영하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파이썬이 쓰기 편하고 강력하고 또 많은 확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API 파이썬을 많이 선호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한 것만 다 적다 그러면 뭐 1000자가 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열린 문제이니까 제가 20자 내외로 적어본 걸 보고 크게 이 범주 내에서 잘 설명을 했다 그러면 점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파이썬 코드를 개발하는 VS 코드의 장점을 2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또 열린 문제에 해당됩니다. VS 코드가 왜 좋을까요? 일단은 뭐 컬러화가 돼서 변수는 하늘색,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약어들은 노란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수값들은 뭐 여기 이런 갈색, 또 초록색, 이런 것도 초록색이 여러 가지 컬러로 해서 일단 눈이 좀 보기가 편하고요. 더 강력한 기능은 뭐죠? 확장 기능이죠. 그래서 확장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그런 모듈들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플레이 뮤직이라는 음악을 1강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패키지를 불러온다든가 또는 엑셀 파일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판다스, 또 나중에 인공지능을 짤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다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에서도 가능은 한데요, 이게 마켓플레이스가 연동됐다는 것이 가장 큰 강력한 특징이죠. 그리고 뭐 물론 또 그렇죠. 네, 터미널도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터미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터미널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파이썬 명령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터미널에서 뭐 파이썬이라고만 쳐도 네, 이게 터미널 명령어로 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린트 뭐 15 더하기 32 이렇게 파이썬 명령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틀렸죠. 프린트 가로치고 15 더하기 32 이런 식으로 터미널로 쓸 수 있고, 계속 틀립니다. 네, 오늘 상태가 제가 안 좋아요. 2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는 뭐 12, 뭐 B는 23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캘큘레이터처럼 쓸 수가 있고, 컨트롤 G로 빠져나와 가지고 또 여기서 뭐 PIP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명령창을 또 불러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터미널 창도 강력해지고 에디트 창도 강력해지고, 사실은 또 파이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C 언어 뭐 자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VS 코드는 특정한 언어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통합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개발 환경이다. 물론 이제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초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VS 코드가 훨씬 더 아이들 환경보다는 좋다. 이것도 역시 상당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의 장점도 그냥 일단 이런 열린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프로그램 결과를 답하고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요거 여러분들 뭐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이게 컴퓨터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짜보면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A는 7. 그러면 A라는 변수 하나하나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뭐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성문을 넣어서, 주성문은 %죠. 그 주성문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죠? 퍼센트가 아니죠. 왜죠? 왜 이런 다른 언어로 헷갈렸습니다. 운물정이죠. 그래서 변수, 그쵸. 변수 A에 7을 대입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변수 A에 네, 상수 7을 대입. 그러면 7 자체가 정수형이니까 자연히 A는 어떤 형이 됩니까? 정수형 변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타이핑이라고 그랬죠. 변수 인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수형이나 인트형이나 인티자에서 나온 말이니까 인트형 네, 변수가 된 겁니다. A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는 2 그랬으면 똑같은 문제죠. 네, 인트형 변수 B에 똑같은 말입니다. B에 그쵸 2를 대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네 A가 7로 돼 있잖아. 맨 1번 줄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값이 과거의 값이고 새로운 값은 2를 더한 값이 새로 연산 결과이죠. 그 연산 결과가 얼마죠? 8이 되는 거죠. 8의 결과를 다시란 말을 붙인 이유는 A에도 도로 들어갔죠. A에 대입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현재 들어갈까요? 당연히 8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B 플러스 A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그쵸. B 값은 현재 2로 초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줄에서. 그런데 2와 다시 A는 마지막 값 A는 3번 줄에서 8이라고 그랬으니까 8이 더해진 거가 되겠죠. 그럼 결과는 10일 것이고 이 결과가 얼마에 다시 B에 저장되는 거니까 그쵸. 얼마가 되겠어요? B는 왜 자꾸 제가 한영이 잘 안 됩니다. 네, 한영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10이 저장되겠죠. 이렇게 저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 줄에 의해서 B는 10번 줄이 저장됐고, 그럼 프린트 A, B를 해봐라 그랬으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마지막 A 값은 8, 마지막 B 값은 10이죠. 실행해보면 같이 8과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이렇게 해서 8과 1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문제는 네, 서술형으로 다음은 어느 파이썬 코드의 들여쓰기 오류이다. 이를 바로잡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여쓰기를 잘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이렇게 들여쓰기 없이 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바로 들여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하나 한번 해보죠.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하고 있네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죠. 함수 디바이저를 선언해 주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들어갔죠. 여기는 원래 다 없앴는데 그 다음에 포문인데 포문에서는 여기서 이제 포문이 시작됐으니까 여기 들여쓰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탭을 걸어서 여기서 들여쓰기 한번 들어가고 이 부분에 또 들여쓰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디바이드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떤 해당될 때 디바이드 어펜드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함수의 끝이죠. 함수의 끝이니까 이 디피니션의 함수의 끝은 네, 여기서 한 번 더 들여쓰기가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러면 포문도 함수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들여쓰기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건 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네, 그대로 이 함수가 끝났고 본문에서는 N30 호출하고 포문을 들어갔죠. 그러니까 포문에 들여쓰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여기가 10번 줄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임의의 어떤 30이라는 값을 약수를 구해 가지고 그 약수를 모두 호출해 주는 그러한 함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까지 제가 설명하는 건 안 하고 여기 제대로 됐다 그러면 실행을 해 보면 네, 3 5, 6, 10, 15, 30 전부 제대로 호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5번이군요. 다음 중 변수의 이름으로 쓸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고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변수의 네이밍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변수나 함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만드는 법, 이름을 생성하는 짓는 법이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죠? 시작은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게 안 됩니까? 3번이 안 되는 거죠. 3번은 1B라 그랬는데, 얘는 뭐죠? 알파벳으로 시작 안 하고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규정에서 어긋나는 거죠. 이것은 불가한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뭐죠? 네. 다만 예외가 있는 것이 언더바는 예외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외로 언더바만. 그러니까 언더바로 시작하는 언더바 투비 요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하고 세 번째 또 뭐 어떤 규칙이 있죠? 부호는 언더바만 가능하다. 그쵸? 이것도 있어요. 부호는 언더바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부호들은 안 되는 거죠. 뭐 달러라든가 샤프, 퍼센트 뭐 전부 안 되는 거죠. 스타 다 이건 부호로 핸드 표시 뭐 골뱅이까지 전부 이것은 불가입니다. 사용 불가.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 달러 B 저거는 사용 불가가 되겠죠. 요것은 불가입니다. 네, 이건 가능이고, 그쵸? 요건 가능, 요거는 불가.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역시, 시작은 알파벳.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죠? 알파벳, 숫자 가능합니다. 숫자는 가능하지만 처음에 올 수 없는 거죠. 숫자는 가능하지만, 네. 알파벳으로만 시작하는 것이죠. 알파벳으로만 시작하고 뒤에는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가능합니까? 1B 이런 건 안 되지만 1B는 안 되지만 A2A 이런 건 되는 거죠. A2 뒤에 붙었으니까 숫자 중간에 붙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법칙이 뭐죠? 한글이 안 돼요. 한글, 영어만 되는 거죠. 한글 불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에 있는, K 언더바 무게,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역시 C 언어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미국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한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군요. 띄어쓰기 안 됩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브랭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A, 불가이죠. 그러니까 A와 한 칸 띄고 B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 모든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쓸 수 있는 것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숫자로 시작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언더바와 알파벳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알파벳, 숫자, 언더바만 쓸 수 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띄어쓰기 불가다. 그렇죠. 스페이스라 그럴까요? 띄어쓰기라 그럴까요? 스페이스도 엄밀히 말하면 부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죠? 1번 공식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 안 되는 건 1번 규칙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치? 이 세 가지 정도의 규칙만으로도 다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5번 줄에서의 정답은 뭡니까? 변수로 쓸 수 없는 것을 고르고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쭉 가서 3번이 안 되고 4번이 안 되고 5번, 6번이 안 되네요. 답은 3, 4, 5, 6이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보고 이유를 1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해 봅시다. 자, 어떤 거를 물어보려고 이 문제를 냈냐면요. 여러분들이 상수 표현을 잘 아나 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헥스 데이터라는 변수에 0xff를 썼어요. 그러니까 상수 표현에서 0x로 시작하게 되면은 16진법이라는 거를 제가 16진법 상수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FF16진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F가 뒤에 붙는 FF가 16진법이니까 16진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FF16진수는 10진수로 255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계산하는 법은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이 따져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프린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헥스 데이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프린트 헥스 데이터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10진수로 모든 바이너리 값 모든 이런 수는요 10진수로 표현하니까 10진수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헥스 데이터는 16진수로 255가 돼 있지만 10진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 정수값으로 출력하니까 10진수로 출력하니까 결과는 255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255가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문제였습니다. 7번째, 다음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적어보고 각 줄마다 중간 결과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좀 해보겠습니다. 좀 프로그램을 줄이고 얘도 좀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좀 작다 보니까 우리가 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좀 더 이 창을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면 다 보이나요? 그래도 안 보이니까 폭을 좀 더 줄여보고 요거는 탐색기는 닫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만 충분히 되네요. 이것도 창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안 보이는 방법이 없나요? 탐색기 안 보이는 방법? 누르면 안 보이지 않나? 안 보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이건 다 지우고, B는 3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는 32로 놓고, 그 다음에 B는요, 나누기는 4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은 중첩 연산자입니다. 얘를 중첩연산으로 쓰지 않는다면 B는 B 나누기 4랑 똑같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누기가 뭐냐는 거예요. 나누기는 정수 나누기입니다. 정수 나누기 연산자죠.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B가 32로 초기화가 돼 있으니까 마지막 32는 요거에 들어갔을 거고 4로 정수 나누기 하는 거니까 그 결과는 32 나누기 4가 돼서 8이 되겠고 그 몫을 B에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B에 최종적으로 저장된 값은 8이 되겠죠. 4 나누기 8. 그 다음에는 걔를 한 번 더 하라 그랬어요. 연속 들어갔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B에 이것도 역시 B는 B 나누기 4랑 똑같은 거고 이 마지막 B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여기가 마지막 B, 이것이 새로운 B니까 마지막 B에는 8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어떤 결과가 되죠? 8 나누기 4랑 똑같은 결과니까 2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B에는 2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B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B를 해본다면 당연히 실행해보면
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천연산자를 좀 이해했나? 두 번을 써줌으로써 그 과거의 값, 현재의 값, 여기가 현재의 값, 요거는 과거의 값. 이 과거의 값은 다시 윗줄에서의 최신 값이죠. 그런 연관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나를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8번 문제. 다음의 실행 결과를 적어보고 C의 자료형을 적어보시오 그랬어요.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그 유사한 문제랑 유사한 건데요. A는 공비 그랬어요. 이런 순간 뭡니까? 공비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진수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시작한다. 뭔가 상수를 그쵸? 시작하여 어떤 A 값에 대입하는 거죠. 네, 변수 A에 대입한다. 상수를 변수 A에 대입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박히면 되겠죠. 그러면 1 값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숫자는 이진수니까 1110 1001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일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냥 이진수로 1110 1001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부터 살펴봅시다. 변수 B에는 네, 역시 공비로 해서 이번엔 100101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공비로 시작하니까 역시 이진수로 뭔가의 상수값을 어떤 상수값을 변수 B에 그쵸 대입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면 되겠죠. 대입이 됐어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C는요. C는 A 빈 그랬어요. 빈. 그래서 빈이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위에 있는 요거를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뭘 물어보고자 했는 거냐면 A and B를 알 수 있나 요걸 물어본 거였죠. A하고 요것이 오화죠. 오화 표시 오화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 요거를 이해했나? 요거는 오화 연산을 하는 거죠. 비트 오화 연산을 한 거죠. 비트 오화 연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1일 때만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다 1이고 00일 때만 0인 거죠.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이니까 1이고 세 번째도 역시 10이니까 1이죠. 네 번째는요. 역시 01이니까 1이죠. 다섯 번째는요. 10이니까 1이고 여섯 번째는 01이니까 1이고 일곱 번째는 00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11이니까 1이고 이렇게 돼서 빗 바이 빗으로 쭉쭉쭉 긁어보니까 이 비트 바이 비트 모두 0인 순간이 그쵸.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2의 자리에만 0이고 나머지는 전부 1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거를 빈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빈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 결과를 이진수 문자열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문자열로 변환. 원래 결과는 어떤 값이 이거의 10진수 결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걸 이진수 문자열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빈을 하지 않고 그냥 가로는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냥 빈만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A and B만 들어간 거고 그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전부 255고 전부 111은 255인데 여기서 요 2의 자리만 0이 됐으니까 253이 되겠네요. 정말 그런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C를 해보면 C는 253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쫙 할 수 있으면 좋죠. 253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53 값이 아니라 이것을 이진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문자열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진수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함수 bin을 써주게 되면은 1111, 1101이라는 결과를 출력하는 문자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255가 공비에 1111, 110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쓰고 요 한 줄 한 줄 한 줄을 이런 식으로 쓸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제 문제풀이를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좀 슬플 것 같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한다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만족합니다. 자, 다음의 실행 결과를 출력하고 열자 이외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9번 또 역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도 역시 여기를 좀 오른쪽으로 옮기고 옮기는 게 좀 어렵네요. 이렇게 옮기고 여기 더 옮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옮기는 게 여기 잡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를 잡으면 옮겨지나요? 안 옮겨지면 여기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호,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여기를 잡아요? 네, 여기를 잡아야 되네요. 항상 이렇게 잡는다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다 없애고 하죠. 네, A는 작은 따옴표에 작은 따옴표 써도 상관없는 거죠. 110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이건 뭘까요?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냥 1101을 변수 A에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A는 스트링형이 되는 거죠. 스트링형, 문자열형, 스트링형, 인트형 변수가 돼버린 겁니다. A는 어떤 문자열 변수가 돼버렸죠. 1101이라는 4개의 문자를 갖는 거. 그런데요, B는 A를 int A라고 했어요. int A 그랬는데 거기다가 다시 콤마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나요? 요거는 문자열을 int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int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인데 문자열 자체가 몇 진수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베이스 값, 진수 값을 알아내주는 거죠. 이진수 문자열을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이진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t는 무조건 int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인데 A는 문자열 변수이고요. 이건 문자열 변수인데 이것이 1101인지 이진수인지 사진수인지 알 수 없는데 이진수를 표시하는 2를 명시해 줌으로써 이진수 문자열을 int형으로 변환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얼마가 나올까요? B만 한번 적어보죠. 얼마가 나올까요? 이진수로 전환했다면 1101의 이진수 값이 얼마예요? 1101의 이진수 값이 뭡니까? 1100이 10이니까 11이 되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인가요? 네. 1, 2, 4, 8, 13이군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실행 버튼까지 이렇게 딱 보여야 되네요. 싹 해보면 13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값은 요거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제 포맷형이죠. 포맷형.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퍼센트 여기서 쌍따옴표를 쳐서 퍼센트 S의 값은 그 문자열 포맷이죠. S는 문자열이라 했으니까 의 값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퍼센트 D이다. D는 인트형이죠. 10진수 D이다. 이렇게 해놓고 쌍따옴표를 끝냈어요. 그리고 콤마 없이 다시 퍼센트 해놓고 A, B 그랬어요. 그리고 요 프린트에 소괄호가 또 필요하니까 소괄호는 2개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퍼센트 요 자리 S 자리에 A가 들어가고 퍼센트 D 자리에 B의 값이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 자리에는 A인데 A 자체가 문자열이니까 요 자리에 뭐라고 표시되겠어요? 1101이라고 문자열이 들어오겠죠? %D는요. B인데 B의 값이 들어가는데 B는 아까 계산해 보니까 13이었잖아. 이진수를 분할한 거니까. 그러니까 1101의 값은 13이다. 그렇게 출력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01의 값은 14입니다.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이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 더 냈어요. print type A 그리고 print type B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A와 B의 타입을 다 알아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나요? A의 타입은 뭘까요? 자료형을 물어보는 거죠. 이건 다이나믹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해지는데 A는 바로 스트링형이 되는 거죠. A는 스트링형 그쵸 자료형이 B는요 인트로 바꿨으니까 인트형이 되겠네요. 자, 정수형 우리말로는 문자형, 문자열형 또는 정수형.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영어로 스트링형, 인트형 이렇게 씁시다. 실행해 보면은 그렇게 나오나 확인해 보죠. 해 보면은 클래스 스트링형, 클래스 인트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것이 9번 문제였습니다. 네, 10번.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 홀수 또는 짝수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다음같이 실행하도록 작성하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돼야 돼요? input이라는 명령을 쓰라는 거죠. 그걸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보드로 받아 input 한번 써봅시다. input을 쓰는데 어떻게 쓰라고? 임의의 정수 그랬어요. 임의 정수 는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요것이 화면에 찍히겠죠. 그 결과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 인풋으로 들어온 값을 저장하려니까 이것을 뭐 변수 n이라고 합시다.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화면에는 임의의 정수라고 찍고 자판으로 어떤 값을 입력한 것을 정수형으로 n으로 받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판으로 정수를 입력하여 결과를 n에 대입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당연히 정수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짝수 또는 홀수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f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려면 n을 나누어서 나머지 연산자는 %죠. 2로 나누어서 그 결과가 0이면 짝수죠. 그리고 여기다가 콜론을 붙여서 이렇게 해주고 이때 짝수인 경우에 실행되는 것은 뭡니까? 프린트 뭔가는 n 그 결과죠. 짝수 n 12는 짝수입니다. 그랬으니까 n은 그 %d라고 그러고 d는 짝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내고 콤마 안 쓰고 그대로 요 자리 %d에 들어올 자리는 뭘까요? n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n 입력된 값 n이 요 자리로 들어오면서 12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닌 경우는요. else 이렇게 해주고 else도 역시 콜론을 써줘야 되고 또 여기는 요거를 복사해서 %d는 홀수입니다. 요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죠. 제대로 되는지. 처음에 얘가 이제 뭔가 임의의 정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2 이렇게 한번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에러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기서 틀렸네요. 이렇게 여기서는 실은 이게 문자열로 들어오죠. 문자열.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연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걸 다시 정수형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저도 뭐 한참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시 인트로 둘러싸여줘서 좌편으로부터 문자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를 입력하여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좌판으로 입력한 문자열이 되는 거죠. 원래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여 이렇게 변환하여 그 결과를 네, 그쵸. 그렇게 바꿔야 문제가 그 결과를 그쵸 n에 대입하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여러분 저도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인트가 들어가야 얘가 제대로 실행되는 거였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임의의 정수가 12 하면은 네, 12는 짝수입니다.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13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13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여기서 함정은 인트를 쓰는 게 또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중간 점수를 드리는 거니까 저처럼 이걸 빼먹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약간의 감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 결과를 끝까지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보죠. 임의의 정수 m과 n을 인풋으로 입력받아 포문을 사용해서 m과 n의 홀수를 모두 출력하는 코드를 적어보시오 그랬어요. 네. 점점 이쯤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점점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임의 정수 m을 인풋으로 받는 거니까 m은 네 아까 이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인트를 아예 쓰겠습니다. 인풋 네 이렇게 해서 정수 두 개는 거니까 뭐 임의 정수 m과 n을 받으라니까 그냥 뭐 m 이렇게 하겠습니다. m을 입력하시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m을 받고 두 번째는 똑같이 역시 input 네 n을 입력하시오 뭐 이렇게 받고 네 소괄호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소괄호 두 개를 놓고 m과 n이 들어왔죠. 두 번째는 뭐죠? m과 n을 놓고 그 다음에 m부터 n까지 홀수를 모두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문을 사용해서 뭐 i라고 그러겠습니다. for i는 예, in range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합니까? in range 해가지고 자 m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m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거죠. 근데 n을 포함해야 되니까 m 플러스 저는 1까지 가겠습니다. m을 포함 안 하죠. 이렇게 해주면 i는 1부터 m부터 n까지 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기 위해서 콜론을 찍고요. for 이렇게 해서 역시 홀수를 모두 출력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f죠. if를 써가지고 홀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값이 이제 m부터 n까지 변화하는 값인데 아까 우리가 홀자 판별하는 것처럼 2로 나누어서 그 결과가 0이 되지 않는 거 그것이 홀수네요. 그러면 not 이렇게 해주면 아니다 이게 홀수죠. 이렇게 해줘서 print i를 해주게 되면 네 그때 홀수 값이 모두 출력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첫 번째 뭐 2부터 2가 여기 들어갔네요. 여기를 쫙 커서를 넣고 뭐 3부터 뭐 15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3, 5, 7, 9, 11, 13, 15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12부터 27까지 이렇게 해주면 12를 포함하지 않고 쭉 보면은 네 어디 갔습니까? 휘륵 지나가가지고 쭉 보면
네. 그래서 올려보면 13부터 12는 포함 안 됐죠. 13, 15, 17.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올려보면 많이 보이겠네요. 네. 12부터니까, 여기 조금, 여기 문제네요. 12부터 27, 그러니까 13부터 27까지 정확하게 홀수만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리스트 변수 스트링이 크기가 0이 되도록 선언하고, 포문을 사용해 5개의 문자를 갖도록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이렇게 넘겨서 이것도 역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보죠. 자, 첫 번째 스트링 함수를 크기가 0을 갖도록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배운 식으로 str를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쵸? 이렇게 선언해 주게 되면은 얘는 크기가 아예 없는 걸로 선언이 되는 거죠. 아예 비워졌으니까 그렇게 크기가 0을 갖다 선언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타입 렌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치면 0을 표시할 것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 또 실행하는 게 왜 안 보이나요? 이런 게 조금 문제죠. 0이죠. 그럼 여기를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3이 나오나요? 크기가? 네, 이렇게 되면 3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len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가 이것을 여기를 갖다 이렇게 빈자리를 사용하게 되면 크기가 0을 갖는 어떤 함수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얘를 좀 왼쪽으로 작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면 조금 양쪽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네 포문을 사용해서 5개의 문자를 갖도록 어펜드먼스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 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얘를 포문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5개라 그랬으니까 for i는 in range of 5개니까 그냥 5로 그냥 해주면 네 5번 0부터 4까지 선언하는 거니까 이게 선언해주고 컬런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append를 사용하여 작성하라 그랬어요. append 5개의 문자를 갖도록 append를 사용하여 네 확장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str append 이렇게 명령을 쳐서 여기에 어떤 결과 값들을 넣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ppend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5개의 문자를 갖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거 좀 일단 문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코리아라고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네, 이 결과가 정말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얘가 좀 그런 게 조금 저는 불만스러워요. 여기서 실행을 해도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프린트 끝내고 네 str를 한번 실행해 보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끝나고 실행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코리아가 5번이 찍혔죠. 뭐 이렇게 해도 답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포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고정된 값만 5개가 들어갔네요. 이그젠플로. 만약에 이것을 매번 다른 값을 입력하도록 한다 그러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인풋을 썼다면 그게 어떻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조금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고도의 기법을 쓴다 그러면 네 여기다 i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d 번째 네 뭐 문자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요걸 이렇게 여기서 이걸
있고, 퍼센트, 뭡니까? I 플러스 0번째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1번째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하기 2를 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바꿔주고, 인풋의 끝, 이거는 퍼센트의 끝, 그 다음에 저것은 어펜드의 끝, 가로가 3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것까지 하면은 뭐 아주 만족스러운데, 네, 이게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해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 네,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강의를 아래의 문장에 맞춰서 30점 내로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배운 내용, 배우기를 희망하는 주제, 또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공부하면서 전반부 공부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어려웠던 점 같은 거를 쓰면 보너스 점수 2점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필기시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